여성이 체감하는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문제점과 요구라고 하는 주제이고요. 서울 여성의 성평등 교육센터장 박지아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원래 토론회든 포럼이든 시간 관리가 가장 어려운 법이지요. 예. 그리고 마지막 토론자가 되거나 발제자가 되면 언제나 저에게 주어진 시간보다 짧게 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예, 제가 그 경험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네 번째 주제 발표로 여성이 체감하는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문제점과 요구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앞에까지 이제 내용들은 우리가 처음 들어본 내용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사실 저 내용을 처음 들어본다라고 하는 건 국제협약이나 아니면 그 유엔의 가이드에 따르면 사실 옳지는 않습니다. 이런 젠더폭력이 어떤 내용인지를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굉장히 확대하고 홍보하도록 만드는 게 그 가이드라이들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모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거지만 그러나 못 들어본 거죠. 그리고 그런 국제적으로 이런 기준이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우리 사회는 어떤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나눴고 거기에 해외의 사례를 통해서 사실은 처음 이제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젠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안에서 굉장히 심각한 형태로 벌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되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으로부터 실제 방법은 존재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걸 모색하는 내용들이 이제 앞에 쭉 있었다면 제가 지금 발표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약간 결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너무 잘 아시고 그리고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여성들이 느끼기에 여성폭력이 어떤지 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도대체 이게 왜 여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들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존재하고 여성들은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사실 앞에 있는 4명과 한 분 더 계신데 올해 구성한 서울여성의 진보 여성 정책 포럼 팀이거든요. 저희가 연초부터 같이 쭉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발제문을 이렇게 사실은 주제 발표를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 좀 나중에 나눴어요. 그리고선 저희가 이제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이걸 썼는데 제가 나중에 이 발제문을 쓰게 되면서 되게 열심히 쓰다가 어느 날 정말 속된 말로 현타가 왔거든요. 너무 열심히 그러니까 다들 그러셨겠지만 제가 이걸 쓰려고 정부 자료 실태조사를 도대체 몇 개를 봤는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실태조사를 봤는데 그게 다 페이지가 300페이지, 500페이지씩 되는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되게 많이 발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0년 거를 막 보면서 되게 열심히 쓰다 어느 순간에 정말 나 이거 뭐 하는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든 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젠더폭력 굉장히 심각하게 겪고 있고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며 라고 하는 이 당연한 내용을 도대체 이렇게 어렵게 증명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속상한 마음도 사실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자 한편으로는 같이 참여해주신 설문조사와 집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 거라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이 포럼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럼 여성들은 어떻게 느끼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여성들은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서울여성회가 이번에 젠더폭력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리고 젠더폭력과 관련된 페미니스트들 집담회를 2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범죄와 관련된 통계를 보기 위해서 경찰청 범죄 통계를 보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가족부가 대표적으로 실시했던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실태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요 내용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얘기부터 들어가면 첫 번째 얘기는 여성이 체감하는 여성폭력의 현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본 제목은 여성폭력 피해망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네,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여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다양한 곳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리고 심지어 지난 몇 달간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폭력이 벌어질 때마다 언론에서는 연이어 이어지는 심각한 여성폭력 이런 표현을 그냥 관용적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그걸 부정하는 이야기도 대한민국 사회에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전 대표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여성이 보행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담긴 소설, 각주에 나와 있죠. 어떤 소설인지. 예, 그 소설과 관련돼서 여성이 밤길을 걷는 게 위험하다는 건 피해망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연구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고 언론은 그렇게 말하지만 끊임없이 부정되는 경험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해 보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확실한 통계로 보여주는 일은 사실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 나오는 범죄 통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범죄 통계는 실제 신고한 건수? 신고하거나 아니면 제3자가 신고해 주거나 본인이 신고하거나 제3자가 신고하거나 아니면 경찰이 인지한 사건만을 다뤄요. 그런데 여성폭력은 실제 신고율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청 통계 안에는 사실 경찰청 통계에 담긴 여성폭력은 축소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가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많은 실태조사를 하는데 거기도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한 실태조사마다 7,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확대되었다기보다는 축소돼서 조심스럽게 답변했을 거라는 분석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또 하나 통계 이제 한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려고 하는 젠더 폭력, 여성 폭력이라고 하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국가가 질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분석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를 하고서라도 이런 전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한계적인 통계 안에서 보여지는 여성 폭력도 실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다 뒤져서 막 썼던 내용이 384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 무슨 통계에는 얼마나 심각하게 나와 있다, 뭐는 얼마나 심각하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쭉 쓰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게 8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계적인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강력범죄가 일어나면 그 피해자의 80%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강력범죄 중에서 강력범죄가 여러 범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폭력은 90% 넘게가 피해자가 그냥 여성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여성 중 3명 중에 1명은 살면서 한 번은 여성폭력을 겪게 된다 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렇게 겪은 여성들의 그 여성폭력의 가해자의 절반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성들이 자기네 굉장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생활하는 일상의 공간 안에서 폭력을 겪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이 주는 폭력의 심각성이라고 하니까 폭력 자체도 심각하지만 그 특성에 따라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체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을 놓고선 피해망상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이게 뭐 사실은 실제보다는 적지 않아라고 말한다면 특히 일상생활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이 얼마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내지는 그게 심각한 범죄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범죄도 성별에 따라서 다시 봐야 한다는 내용을 사실은 누락하고 분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성폭력에 대한 현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얘기는 불안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느낌이 아닌 피해, 이 불안감이라는 건 여성이 느끼는 불안감이라는 건 피해 중에 하나로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설문조사들에서 사실 여성들은 폭력에 관련돼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고요. 서울여성의 조사 중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뉴스나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것만으로도 당신의 행동에 변화가 있는가를 물었을 때 사실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다고 느꼈고 특히 근래 몇 달 동안은 이렇게 됐다는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불안감 자체가 실제로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집단회에서 나온 얘기들도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 근래에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 뉴스들을 보면서 사실은 밖에 나가기 두려웠다라고 하는 집단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은
신림동에서 폭력 사건이 벌어질 때 신림동 거주하셨던 분이거든. 그럼 내가 사는 동네, 내가 매일 걸어갔던 거리에서 누군가 어떤 여성이 살해당했을 때 그것이 당연히 자신의 행동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하는 건 너무나 이해가 되잖아요.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감이라는 건 그냥 주관적 느낌을 넘어서는 거고, 이런 불안감이 실제 여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안전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동권이라든가 아니면 주거권이라든가 뭐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통제받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으니 일찍 다녀라라는 얘기를 듣는다거나 라는 방식으로 실제, 그러니까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각 머릿속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이것도 여성들이 겪는 피해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할 때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불안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찾아보려고 했고요. 그랬을 때 사실 서울여성에게 했던 실태조사나 집담에도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성가족부가 했던 다양한 실태조사 안에도 도대체 왜 여성들이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볼 만한 내용이 되게 많은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봤는데 뭐냐면, 여성들이 스스로 폭력의 원인을 어떻게 느끼는가라는 게 이 불안감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여성들이 폭력을 대처하는 방식 자체에서 불안감이 커진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겁니다. 여성폭력은 참고 견디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커지는 범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통계나 실태조사를 봤을 때 여성들에게 당신은 여성폭력을 겪은 경험이 있는가?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가라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처하지 않는다. 이건 어떤 설문조사도 통계도 50% 넘게는 그냥 대처하지 않는다라고 나오고요.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폭력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대처하지 않는다가 뭐 20-30% 정도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대처했다 중에 가장 높은 퍼센트는 도망갔다예요. 그러니까 이 대처라고 하는 것도 대처를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가장 소극적 형태의 대처였고, 성폭력 관련돼서 경찰이나 경비 같은 주변에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한 여성의 1.8%밖에 되지 않는 이런 형태가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성이 대처하지 못했다는, 그동안 언론은 여기까지만 보통 다뤘는데 왜 대처하지 못했는지를 봐야 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대처하지 못했는가를 보면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는 이걸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해서 당시에 대처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하나의 카테고리고, 두 번째는 내가 대처했을 때 이게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느낌이 별로 없었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내가 대처하고 나서 오히려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잘 대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성들이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대처하는 게 취향이 아니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은 대처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사실 대처가 올라가는 거지, 그냥 대처를 열심히 해라, 신고를 열심히 해라만으로는 사실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도대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처라고 하는 것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봤을 때 사실 그것의 가장 높은 순위에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내 편 아닌 공권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여성회가 했던 조사 중에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만약에 당신이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된다면, 젠더폭력을 겪게 되고 여성폭력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있고, 그걸 이제 중복 표시하게 돼 있고, 표시하지 않은 방법, 않은 대처 방법에 대해서 그걸 왜 선택하지 않았냐? 라는 질문이 있어요. 거기 중에서 경찰에 신고한다를 고르지 않은 분들이 주관식을 써주신 거예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그게 93페이지에 나오는 한 문단에 달하는 내용입니다. 주관식을 제가 쭉 일정 시기까지 왔던 답변을 모은 건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뭐냐면, 믿을 수 없어서 신고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담회에서도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집담회에서는 나왔던 얘기 중에 사실 되게 속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인에게 집담회에 참여하신 한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본인에게 경찰은 이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판단은 없다. 그러니까 경찰은 나를 돕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도움을 요청하러 가면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들 안에서 여성이 하는 경험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의심하는 듯한 경험을 스스로가 겪거나 내지 주변에서 그런 경험을 알게 되면 여성들은 내가 이것을 신고하거나 대처하고 나서 얻을 이익과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부정적인 느낌 중에서 무엇이 더 나에게 이익인가를 잴 수밖에 없고, 많은 경우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내가 신고 과정에서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권력이 가지고 있는 성인적 관점의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제대로 하지 않은 어떤 수많은 문제들은 여성들에게 공권력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 커다란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가 여성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믿음 없음, 또 사실 이 내 편이 아닌 공권력이라는 이야기 안에 들어가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나머지 자료를 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정부가 무슨 정책을 하는지 잘 모른다라는 것도 영향이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이걸 제대로 우리에게 알렸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공권력이 잘못 대처했던 사례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당역 같은 경우가 사실은 경찰에 신고하고 재판 가는 과정에서도 폭력을 겪었잖아요. 그런 일이 한번 벌어지고 나면 여성들이 사실은 보복범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정부가 엄청나게 대책을 세웠다고 하지만 그게 오래 있었던 금천구의 그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이 신고하고 나오다가 살해당했던 사건들 같은 걸 보면 이건 나를 안전하게 만들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많이 나왔던 일, 결정적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현 정부의 기조가 여성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설문조사들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현 정부가 여성폭력과 관련돼서 구조적 차별이 아니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무급제를 강화하겠다고 한다거나라고 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이 국가가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않겠구나라는 메시지로 계속 작동을 하고 있고, 이게 공권력에게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 얘기로는 여성폭력에 대해서 사실 여성들은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여성들은 이 문제를 이게 사회구조적 차별로서의 폭력, 그리고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 주체를 정부 또는 사법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앞에 분들 다 얘기하셨던 것처럼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여성폭력과 관련돼서 이게 젠더가 기반되어 있는 폭력이며 사회구조의 문제이며,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라고 계속 정의를 하는 건 이게 여성폭력의 특징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하고 있는 모든 설문의 답변에는 그 내용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가진 감각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모두가 갖고 있는 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국제사회와 여성들의 감각이 이제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사회 안에서 사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끊임없이 여성폭력의 문제를 여성 개인의 문제,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만드는 것이 실제로 이 여성들의 대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여성들의 정책적 요구 부분인데요. 여성폭력 해결을 위한 여성들의 정책적인 요구를 다양한 실태조사도 그렇고 집담회도 그렇고 서울여성의 설문조사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부터 나와 있는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높은 응답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두 가지를 다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권력 문제, 최소한 검찰과 사법부가 성인적 관점의 일정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 내용이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돼서는 특히 2차 피해가 지난 몇 년 동안 실태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통계 중에서 굉장히 속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통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게 영향을 미쳤냐라고 하면 사실은 1차 피해만큼이나 또는 1차 피해보다 더 크게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답변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보호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정책이자 이게 있어야만 실제로 대처도 가능하고 나머지가 다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중요한 거고요. 집담회 중에서 사실은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아까 저희가 봤던 해외 사례 중에서 그 영국에서 피해자들을 계속 신고 이후로 계속 이제 심리 치료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담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피해를 신고를 했을 때 심지어 2차 피해에 시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일상이 무너질 수 있는데 영국처럼 만약에 내가 피해를 신고하고 나면 최소한 국가가 이후에 치료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가 내가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지원해 준다라고 그런 거라도 있으면 사실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해볼까라고 용기를 낼 수 있을 텐데 대한민국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없고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공격만 있는 상황. 이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고요. 가해자 처벌 강화와 관련돼서 중요하게는 가해자의 처벌에 뭐 형량도 문제고 여러 가지도 문제지만 최소한 가해자는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기준이 제대로 우리 사회 안에 정립되어야 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얘기됐고요. 세 번째로 경찰과 사법부의 성인적 관점 높이기는 사실은 서울 여성의 설문조사 중에서는 이게 가장 높은 응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사례 중에 아까 말했던 팔레스타인의 전문 법원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최소한 전체 사법부가 사실은 다 이런 성인적 관점을 가져야 하고 모든 경찰이 이런 성인적 관점을 가져야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대한민국이 되게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최소한 이걸 다루고 성인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이걸 다룬다면 전문적으로 다룬다면 최소한 2차 피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여성들에게 제대로 관점을 가진 판결이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좀 자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뭐 자료집 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쭉 내용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여성폭력은 심각하다. 네, 두 번째 근데 그 심각함이 사회 안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태조사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이 실태조사 안에는 실제로 여성들이 겪는 폭력의 현실도 담겨 있고요. 그 여성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왜 문제인지도 담겨 있고요. 해결책도 실제로 거의 다 담겨 있어요. 언어만 좀 다를 뿐이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 안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갖추지 못한 건 딱 하나다. 그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여성들이 이렇게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에게 폭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현실이고 우리는 이것을 계속 말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모으는 게 이런 포럼 자리가 그래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의 발제를 모두 다 들어보았는데요. 자료집이 오늘 이제 발제는 굉장히 짧게 진행을 했지만 자료집이 상당히 내용 구성이 좋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자료인 게 막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세미나도 하시고 요거 가지고 공부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2부 플로우 토론을 바로 시간 관계상 좀 바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